안녕하세요. 저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희수입니다. 모집 요강과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을 보고 저한테 어떤 전형이 더 잘 맞을지 고민했습니다. 두 전형에서 가장 크게 구분되는 키워드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 생활 자체에 충실히 참여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또 경영, 교육, IT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문이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펜타곤 평가 모형에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5가지 평가 요소가 20%씩 고르게 분배되어 있었고, 탐구형 인재 전형과 비교했을 때 인성, 발전 가능성 평가 요소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과 활동 이외에도 교내 토론 대회, 그리고 동아리, 기숙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한 것을 바탕으로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저에게 더욱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교육 플랫폼 마케터는 경영학과 진학을 희망하며 탐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진로 희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단순히 마케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종종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회문화 시간에 나온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교과 연구 주제 탐구 대회를 진행하며 에듀테크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미국, 영국 등에서 교육 플랫폼이 활성화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 교육구조 특성상 공교육 역량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또 다른 사교육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격차 해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교육 플랫폼들을 활성화시켜 공교육 영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플랫폼 마케터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IT 분야에 대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에듀테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에듀테크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말로 제가 평소에 관심 가지던 교육과 IT 분야를 접목시켜 공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에듀테크와 관련한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마케팅을 접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마케팅 방법에 대해 고민한 것입니다.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고비용, 고품질의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 맞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에듀테크 기업이 국내의 폐쇄적 교육 구조 때문에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외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었는지,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장에도 에듀테크가 공급되려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등을 생각해봤고, 추후에 학교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관심을 확장했습니다. 2번째는 교육 분야를 희망하는 친구들, 그리고 IT 분야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문이과 연합 자율동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자율동아리에서 코딩을 공부해보기도 하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려고 노력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활발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친구들을 두루 모아 에듀테크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각자 흥미있는 분야의 관점에서 에듀테크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무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 시간에 배웠던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무역의 역사를 바탕으로 교과 연계 주제 탐구대회에 참여하였고, 우리나라 무역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활동을 자소서 소재로 선택했습니다. 2번과 4번 문항은 교내 활동을 할 때 제가 지키려고 했던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원칙은 첫 번째, 교과 수업에서 주제 찾기, 2번째, 관련 도서 읽고 관심 확장하기, 3번째, 활동 또는 보고서 작성하기, 4번째, 팀원들과 피드백 혹은 느낀 점 작성하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피드백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추가 활동하기였고, 이에 가장 걸맞는 활동을 선정했습니다. 제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 형식에 가장 맞았던 활동이
공정무역과 관련해 2학년 때 한 동아리 발표회였습니다. 이 활동은 특히 제가 주도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기억도 가장 많이 남았고 제가 배우고 느낀 점을 진솔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3번 문항 주제도 자소서 예시들에서 많이 보이는 진부한 소재는 고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급 실장이나 기숙사 대표를 하면서도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았지만 자기소개서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교내 디베이트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사소하지만 제가 바뀌고 성장할 수 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정시처럼 결과가 숫자로 수치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마다 분위기는 모두 다르고 학교 안에서도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스토리와 전략을 잘 만들어 나가고 나한테 주어진 환경과 학교 생활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뇌이며 포기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입학한 박성준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교내, 학업 관련 수상 실적, 수업,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 탐구 활동 과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을 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류평가 펜타곤 평가 모형에서 탐구형 인재 전형은 탐구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각각 30%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전형 특징을 파악한 후 국제경제와 경영 일반과 같은 경영학과 관련 심화 수업을 이수하고 교내 최초 학생 주도형 캠프를 개최했으며 동아리 내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곤충식품에 대한 실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해보는 등 제가 한 활동들이 제가 관심 있는 전공 계열과 관련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탐구형 인재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과학 동아리, 수학과학 영재학급처럼 다빈치형 인재 전형 평가 모형에 맞출 수 있는 활동들도 있었지만 제가 한 전공 관련 탐구 역량이나 활동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와 관련한 평가 요소들의 비율이 높은 전형을 저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업무는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기에 업무 강도가 높겠지만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해가며 업무에서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성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의 경영 컨설팅을 주로 다루는 직업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회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업무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경영 일반 수업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부분을 탐구하던 중 미국의 성과보상제도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성과보상제도는 성공적이었기에 국내 회사에 그대로 도입했지만 한국의 기업 문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부작용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며 다른 나라의 제도를 도입할 때는 도입 환경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 회사의 내부적 상황과 문화적 맥락과 같은 외부적 상황 모두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기에 국제 공인 재무 분석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손인수 심화 과목은 토요일 오전에 학교에 나와서 대학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활동이었습니다. 주변 학교와 연합하여 10명 내외로 반이 구성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주 6일을 매번 등교하는 것이 다소 귀찮기는 했지만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업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 보여서라는 이유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는 경영학에 대해 수업을 듣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기회는
매우 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이 수업을 듣기 전 여러 경영학 관련 탐구 활동을 진행했었던 제게 경영학의 이론적 내용은 어떠할까? 라는 궁금증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 수업을 수강했다는 것을 넘어서 수업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다른 탐구 활동에 적용해보거나 탐구 활동의 시작점으로 삼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시야를 넓혀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 쓴 생기부, 체계적인 생기부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생기부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제게 이러한 활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생활기록부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최종 제출을 목적으로 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식이나 조금 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생기부에 적힌 내용이 크게 없기에 교과 과정이나 교내에 개최될 활동 또는 대회에서의 수상을 가정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조금씩 부지런히 이어오다 보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최종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서 글의 논리적 연결성이나 활동 간의 연계, 그리고 단순히 잘 쓴 자소서가 아닌 나만이 쓸 수 있고 확실한 나만의 특성이 담긴 자기소개서로 완성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별 소재를 선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학업, 두 번째는 활동, 세 번째는 인성 관련이라고 파악했기에 먼저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을 생기부에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기소개서 1번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경영일반에서 이론적으로 확인한 기업 구조의 개념이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궁금하여 실제 체험으로 이를 이어졌으며 여기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적용할 부분이나 제가 달라진 점 등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며 학생부를 정말 열심히 구성해 나가고 계신 많은 수험생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해 나가고 있지만 학년 말이 되어서 학생부를 되돌아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활동은 많은 것 같은데 활동 간의 연결성이나 방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학생부가 열심히 참여한 개별 활동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나만의 기록, 나만의 성격이 담긴, 나아가 나만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학생부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업적 탐구나 활동에 있어서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배움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상황 속에 적용시켜 이론과 실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러한 탐구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단순히 열심히 한 학생이기보다는 배움을 응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 활동을 겪은 후 발전 가능성까지 향상시킨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자신의 관심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다면 나만의 학생부와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 중앙대학교에서 만나요.